탄핵 소추안을 인용했습니다.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수용하고 지금까지의 갈등과 대립을 마무리해야 할 때입니다. 이후 정권 교체가 이뤄졌고 한국당 내 친박 세력도 크게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2019년 지금 여의도는 2년 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정치인 황교안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입당 43일 만에 당권을 거머쥔 황 대표는 친박 인사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꾸리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결정에 기다렸다는 듯 석방 얘기가 나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또 여러 의견들이 감안된 이런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0년 집권론을 꺼내 민주당은 한국당 내 친박 부활에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친박 일색으로 신임 지도부를 꾸린 자유한국당에 박근혜를 사면하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태극기 부대에 대한 끝없는 구애와 극단적 우경화의 기림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탄핵 이후 이념고는 정치권에서 사라지지 않았고 정치 풍토가 바뀔 거란 국민의 기대는 아직도 희망사항으로만 남아있습니다. 연합뉴스TV 행재용입니다.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도심 행진도 벌였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서울역 광장의 보수단체 참가자들의 태극기가 거대한 물결을 이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 2년을 앞두고 대규모 광장 집회를 벌인 것입니다. 경찰 측 추산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700일 넘게 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자유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해야 합니다. 같은 시각 서울 대한문 앞에서도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매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은 남대문과 대한문을 거쳐 광화문까지 도심 행진을 벌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탄핵 결정이 내려진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의 도심 행진으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내 곳곳에서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집회가 벌어지는 구간에 17개 중대 경력 1,100여 명을 투입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서울 도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들 보수단체의 집회는 탄핵 2년이 되는 10일에도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재판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직 항소심을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서 최종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징역 3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징역 25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로 징역 6년이 선고돼 진행 중이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형량이 크고 주목받는 국정농단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뇌물 액수.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항소심은 70억여 원으로 판단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은 36억 원만 인정했습니다. 최근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는데 어느 한쪽 판단은 뒤집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핵심 관련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최순실 씨는 뇌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 사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등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과 사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다음 달 16일까지인 구속기한이 지나도 일부 사건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여서 보석 석방은 불가능합니다. 특별사면도 형이 확정된 후에야 가능한데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있어 최종 형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시선이 쏠렸었는데요. 네, 선고 전 퇴임한 박한철 당시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7명은 임기를 마쳤고 이 마지막 남은 2명 역시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된 2017년 1월 당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던 상황. 2달 뒤 3월에는 이정미 재판관 역시 퇴임을 앞두고 있어 재판관 임기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이정미 전 재판관이 이끄는 8인 체제가 변론에 속도를 내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무더기 증인 신청 등 시간 끌기 전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을 당황하게 한 건 재판관들의 송곳 질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을 시행하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왜 경제수석이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 위증을 지시하고 했던 건가요?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적어도 이 위기관리센터의 상황실에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열된 찬반 공방에 경찰의 24시간 경호까지 받아야 했던 재판관 8명은 탄핵안 가결 91일 만에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2016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 3일 뒤 이정미 전 재판관 임기가 끝났고 이진성, 김희수,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전 재판관 모두 작년 9월 퇴임했습니다. 다음 달 18일 마지막 남은 조용호, 서기석 2명의 재판관도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